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승부과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도요. 7월 기출문제로 8월 20일에 있을 시험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오늘은 독해 일부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독해 일부분이 뭔가 이렇게 어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거나 이럴 게 없고요. 다 되게 자질구레한 문제들. 이 단어 하나가 부사인데 접속사 자리에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라서 뭔가 종합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쓰기 집중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쓰기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주인공 이름 보도록 하시면 리시푸였어요. 예, 주인공 이름이 어려운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는 추, 예, 식초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라오추, 조금 묵은 식초, 냥추, 예, 식초를 담그다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는 단어였습니다. 총 8단락이었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요약단락 같은 경우는 4개에서 5개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단락 개수예요. 그래서 8개는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즉 40%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나면 단락들 자체가 짧아지겠죠. 그럼 조금 더 관련성 있는 아이들은 또 다시 한번 묶어서 재분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읽어드리지만 오늘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 아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1번 단락에서 무조건 40%, 2번 단락에서 무조건 40%, 네, 해서 쭉 가서 40%를 줄인 다음에 연결하면 좋은 요약 장문이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40%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것이지 무조건 단락별로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단락은 한 90%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요. 어떤 단락은 아예 그냥 거의 쓰지 않는 단락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락별 요약으로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이시고,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60%를 쳐낼 수 있겠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들어간다든지 조금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요약하고 나면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칭대사 오늘 딱 한 번 나올 건데요. 직접어법을 간접어법으로 바꾸는 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직접어법은 큰 따옴표를 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 우리가 이 큰 따옴표를 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줄여낼 수가 없어요. 줄이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간접어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워가 아니라 요게 타로 바뀐다든지 아마 영어에서도 요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칭대사의 변화에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시대사 쩌, 나 같은 것들도 원래 이제 글에서는 쩌 하면 바로 앞에 내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나는 그 내용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쩌를 쓰면 안 된다든지 혹은 여기 내용과 바로 이쪽이 연결이 될 때 쩌라고 연결을 좀 해주는 게 또 나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오늘도 조금 신경 써볼 건데 관련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앞뒤 연결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지 아니면 문장이 툭툭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면 훨씬 훌륭한 요약 장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10분 동안 내용을 보고 35분 동안 글을 쓰게 되는데 35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10분이란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나 부담스럽고 짧은 시간이죠. 근데 10분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암기를 해요? 일단 불가능하죠. 암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A4지 한 장 딱 나오잖아요. 거의 분량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10분 동안 여기까지 외우면 끝나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10분 안에 파악을 해서 내가 나의 표현으로 다시 써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이런 것들을 베낀다. 그거는
AI만 가능할 것 같아요. 10분 안에 A4지 한 장을 다 암기한다는 거는.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에 이 주인공을 설명하는 데까지 읽게 되면 아,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면 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전반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 보통 주제 문장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글을 생각하는 생각보다 시작하는 거는 괜찮은데 끝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딱 마무리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주제가 한 문장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 출제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암기를 한다고 생각을 요거는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끝나는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읽어야 돼요. 요게 끝났으면 앞부분, 끝부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곳은 조금 대략 내용만 파악하면서 넘어가고 외우려는 노력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어떻게 바꾸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우면서 읽어내려 가셔야지 그냥 무작정 읽고 나중에 다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글을 보지 않고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적고 그 다음이 뭐였지? 빨리 이 글이 있을 때 보고 다시 또 암기를 하고 내용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0분이 끝나기 바로 직전 주인공 이름 까먹으면 정말 대략 난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 아까 식초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 전략적으로 암기해 두시는 거 딱 하고 바로 이제 PPT는 감독관이 종이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IPT는 화면이 그냥 쓰는 페이지로 확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자마자 IP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워뒀던 것들을 일단 쳐둡니다. 그리고 PPT도 원고지가 있는 종이를 피해서 원고지가 있는 부분을 댈 수 있으면 피해서, 왜냐면 이 종이의 습성 자체가 진하게 쓰면 잘 안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 그런 성질의 종이에요. 그래서 좀 흐리게 이렇게 미리 다다다다닥 적어둡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5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7월 시험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국어로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일단은 자연스러운 해석보다는 직역, 좀 어색하더라도 원래 중국어 그대로의 느낌을 좀 살리면서 한국어로 한번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식초와 식초 문화의 발원지를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샨시이다. 샨시 사람들은 식초 담그는 것을 잘하고 식초 먹는 것을 좋아하며 샨시 사람이 식초를 제조한 역사는 30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이거는 아직 주인공이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락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해지기로 예전에 샨시 타이위엔이라는 곳에 리슈프가 있었는데 널리 유명한 식초를 담그는 장인이었다. 그는 하나의 묵은 식초 공장을 세웠고 많은 식초 담그는 기법을 만들어냈다. 그가 담근 묵은 식초는 신맛이 적절하고 약간 달았으며 향이 진하여 현지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요게 이제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슈프의 등장이 여기까지 이번 단락에서 나왔고요. 끝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8번 단락입니다. 리지아는, 그러니까 리슈프의 그 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가족은 낮은 원가를 이용해서 높은 이윤을 벌지 않았고 유명무실한 물품을 판매하기를 거절했으며 오히려 자기 집의 묵은 식초에 광저우에서의 아까 시안이 나왔는데 샨시가 나왔는데요. 샨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광저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신용과 명예를 더 잘 유지하고 보호했다. 그래서 장사를 하여 오래 가고 싶다면 이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신용과 품질을 1위에 놓아야 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초 만드는 사람인데 나중에 광저우에서 굉장히 신용을 잘 유지하고 보호했구나. 그리고 요거는 주제구나.
요렇게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단락까지 읽었기 때문에 3번 단락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식초 공장을 세운 지 몇 년 후 리슈프는 아들을 광저우로 보내서 분점을 열었다. 샨시의 묵은 식초는 확실히 맛이 신선하고 향기로우며 맛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빠르게 광저우에서 명성을 크게 떨쳤고 장사가 매우 잘 됐다.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샨시에 많은 식초 담그는 공장들이 잇따라 모방해서 광저우로 달려가서 분점을 열었다. 광저우에서는 샨시 묵은 식초의 경쟁이 한순간 매우 격렬하게 변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여기로 모여든 거예요. 그것에 따라온 것은 바로 갈수록 치열해진 가격 인하 경쟁이었고 모든 상점들의 이유는 갈수록 박해졌다. 갈수록 적어졌다. 영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샨시 식초 상인은 광저우 현지의 펀창이라고 했어요. 분점은 우리가 펀디엔이라 그러죠. 근데 펀창이라는 거는 단순히 샨시에서 식초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설립해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장을 설립했고 그들은 광저우 현지의 곡물을 구매했고 광저우 현지의 물을 사용해서 묵은 식초를 제조해서 원가를 크게 낮추게 된 거고요. 설령 묵은 식초를 좀 싸게 팔아도 돈을 벌 수가 있었다. 그 다음 4번 단락이요. 이것은 리지아를 괴롭혔는데 리라오빤이 계산을 해보니까 비록 그들이 이미 맥은 식초의 가격을 빤 원첸이란 돈이 나와요. 별로 어렵진 않죠. 이만큼을 손해보는 낮은 가격으로 내렸는데도 여전히 다른 집의 묵은 식초보다 비쌌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모두 라오빤을 설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원가를 낮추는데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고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모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4번 단락 길어서 하나 더 갑니다. 릴 라오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지금 제조해낸 식초는 결코 정통의 샨시 묵은 식초라고 할 수 없네.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일은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샨시에서 식초를 운반해 오겠다. 거기서 직접 만든 그게 진짜 정통의 식초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일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격을 내려도 우리는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게다가 가격을 올리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식초가 진짜 싸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올리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물건이 싸다고 느끼게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노동자들은 수근거리며 사장이 하는 말이 정말이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릴라오빠는 단지 웃고는 말했다. 걱정하지 말게나. 나에게 방법이 있으니. 그는 즉시 매번 샨시로부터 3,000근의 묵은 식초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했고 다시 인력과 가게 임대료 등 원가를 더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매 근의 원가를 계산해 냈고 상세하게 한 장의 큰 붉은 종이 위에 나열했다. 마지막에 그는 매 근의 묵은 식초를 이 원첸 가격을 더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전에는 빤 원첸을 손해봤는데 지금은 이 원첸을 올렸기 때문에 겨우 많지는 않지만 매 근당 빤 원첸을 벌 수 있었습니다. 7번 단락. 그날 저녁 리라오빠는 이렇게 분명하게 장부의 항목을 기록한 큰 그 붉은 종이를 점포의 입구에 붙였대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이 세밀한 장부 항목을 보고 모두 이 상점은 매 근 식초에 겨우 빤 원첸만 벌다니 정말 여기서 이게 식초 사는 게 실속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다른 상점은 비록 가격은 이것보다 낮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파는 것은 정통의 샨시 묵은 식초가 아니기 때문에 맛이나 식감이 리지아의 묵은 식초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 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리지아가 빤 원첸만 번다라는 좋은 명성은 갈수록 멀리 퍼졌고 장사도 더 좋아졌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리지아는 낮은 원가를 이용해서 높은 이윤을 벌지는 않았고 아까 문장이에요. 유명무실한 물품을 판매하기 거절했으며 오히려 자기 집 묵은 식초에 광저우에서의 신용과 명예를 더 잘 유지하고 보호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영원히 신용과 품질을 1위에 놓아야 된다.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처음에 읽어뒀던 그 단락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번 단락을 줄여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1번 단락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1번 단락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은 중국에서 샨시 식초가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번 단락 같은 경우는 짜이 중국어 중국에서 샨시 식초가 유명하다라고 그냥 말을 하나 만들어주고 역사가 3,000여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지 말고 3,000여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바꿔서 굉장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在中国 중국에서는 山西的醋很有名，有3000多年的历史。
하면 끝나는 거지. 이 1번 단락에 우리가 막 정성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2번 단락으로 갈게요. 옛날에 종치엔 샨시에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지역 이름 빼버리고요. 리슈프가 있었는데 널리 유명하다는 말을 원래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위엔진 원밍, 사실은 꽤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먼 곳 가까운 곳에 유명한, 멀리서도 유명하고 가까운 데서도 유명한 식초를 담그다. 아까 말했다시피 니앙추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니앙추 지앙른,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묵은 식초 공장을 세웠고, 그리고 바로 그가 담근 묵은 식초는, 자, 이거 물론 쓰면 다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아예 줄여낼 수 없어요.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이걸 다 패스하고 현지에서 크게 환영받았다는 자체가 아, 식초가 되게 맛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세밀하고 어려운 표현들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 문장, 그리고 여기까지를 한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从前山西有一位李师傅 있었고요. 是 뭐였냐면 远近闻名的酿醋匠人이었다. 네, 그 다음 他 뭐를 세웠다? 创办了一家老醋厂, 네, 묵은 식초, 老醋厂. 그리고 그가 담근 묵은 식초, 他酿制的, 그가 만든 老醋는 현지에서 在当地大受欢迎했다.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 글 같은 경우는 1번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적중특강 찍은 거 하면 몇 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곳은 많이 줄여내지는 못해요. 보통 이 정도면 사실 많이 오늘은 쳐낸 거고 어떨 때는 거의 80%?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많이는 못 쳐냈고요. 한 60% 정도 적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단락 아까는 한 페이지로 쭉 읽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식초 공장을 세운 지 필요 없잖아요. 바로 몇 년 후 리슈프가 아들을 광저우로 보내 분점을 열었는데, 자, 확실히 맛이 신선하고 향기롭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미 아까 큰 환영을 받았다는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매우 잘 됐다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분점을 열다 하면 카이펀디엔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장사가 好的不得了, 好뭐뭐 더不得了라고 하면 우리가 매우 뭐뭐하다라는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관용적, 습관적으로 쓰는 정도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好的不得了, 뭐 非常好 하셔도 당연히 되지만 한번 배워보는 입장에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란 말 너무 구질구질해서 그냥 그래서 于是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샨시에 많은 식초 담그는 빼고 그냥 니앙이란 말로 기니까 많은 식초 공장, 바로 추창, 도 해서 얘를 하나 넣어주고요. 들도 모방해서란 말 빼도 바로 광저우로 오는 내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광저우로 달려가서 분점을 열었어요. 여기까지 한 문장. 네. 샨시의 묵은 식초의 경쟁이 매우 격렬하게 변했고, 아까 그거에 따라온 것들이 뭐였냐면 가격이나 경쟁이었어요. 그거를 빼고 뭘 적으면 이윤이 갈수록 박해졌다. 利润越来越薄 혹은 越来越少 라고 해주면 아, 이게 당연히 가격 전쟁이 붙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几年后李师傅派儿子去广州开分店 하게 했는데 심표 찍고 生意好得不得了. 네, 여기까지가 한 문장. 于是山西的很多醋厂也跑到广州开分店 했다. 한 문장. 자, 山西老醋的竞争 어떻게 변했다? 变得非常激烈. 굉장히 격렬하게 변했고 利润 이유는 越来越薄或者越来越少 하게 변했다. 이렇게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영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샨시 식초 상인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현지의 곡물을 구매하고 현지의 물을 사용해서 식초를 제조하는 공장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괄호는 원래 없던 거를 제가 넣는 건데요. 영리를 유지하기 위해 为了维持盈利라고 할 거예요. 많은 샨시 식초 상인은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광저우에, 현지란 말 안 해도 되죠? 펀창을 설립했고, 그렇게 되니까 설령 싸게 팔아도 돈을 벌 수가 있었다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죠? 네, 한번 해볼까요? 为了维持盈利很多山西醋商人 醋商이라고 하면 돼요. 줄여서 醋商. 자, 뭐를 사용해서? 使用当地的材料使用当地的材料 해서 在广州设立了分厂 분점하고는 다르죠. 분공장을 설립했고 即便 설령 卖得很便宜也挣到钱 그래도 돈을 벌 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자를 괴롭혔는데 이제 나올 거니까요, 내용이. 리 라오빤이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을 리 슈프라고 하지 않고 리 라오빤이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노동자들이 이 사람의 노동자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리 라오빤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리 라오빤이 계산을 해보니 이런 말들이 전형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삽입구예요. 리 라오빤은 비록 식초 가격을 빤원첸을 손해보는, 할 거 없이 바로 손해보는 낮은 가격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다른 집의 묵은 식초보다 그냥 다른 집보다 비쌌다까지를 한 문장. 많은 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런 것도 쓸데없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자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모방 안 하면 우리 문 닫는다고요. 라는 말을 확 줄이면 다른 사람들을 시아오팡, 모방하자고 설득했다 라고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설득했다 그러나 하고 문장을 끊으셔도 되고 뭐 쉼표로 가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문장을 한번 끊도록 하죠. 그래서 요것도 한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중국어로 해보면요. 李老板虽然 혹은 尽管 비록 뭐 했다. 把醋的价格 바를 써서 식초의 가격을 降到 어디까지 내렸다? 亏钱 쿠이치에는 여러분 5급 표현밖에 안 돼요. 사실은 亏钱的低价 돈을 손해보는 낮은 가격으로 내렸지만 还是比别人家贵 여전히 다른 집들보다 비쌌습니다. 很多工人 뭐라고 劝李老板 했냐면 자, 很多工人劝李老板效仿别人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자라고 劝 설득했다 하고 문장을 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나를 하나 넣어줘야지 우리가 연결이 좋아요. 리 라오빠는 말했다. 다른 상점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화법이 되어버리잖아요. 다른 상점이 제조해내다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做出来 만든 식초는 결코 정통의 현시 묵은 식초라고 할 수 없다. 없고 나는이 아니라 그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식초를 운반할 거고 오히려 가격을 올릴 거고 이거는 왜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제 뒤에 진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되는 거지 굳이 말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확 줄여버리도록 할게요. 한 문장으로 但是李老板说 뭐라고 말했냐면 别人商家做出来的醋并不是 결코 아니에요. 正宗 하면 어떤 요리가 완전 정통의 것일 때 正宗的山西老醋가 아니고 他绝不会做的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했다 하고 넘어가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수군거렸다. 그러나 릴라 오빠는 나한테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쓰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있다 할 거 없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우리가 내용을 설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는 보세요. 3,000을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왜 했어요? 인력과 가계 임대료를 왜 다 더했어요? 평균 매 근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죠? 원가를 계산해냈고 상세하게 한 장의 큰 붉은 종이 위에 나열을 했다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는 내가 방법이 있어 이런 말 다 빼고 그는 평균 매근의 원가를 계산해냈고 상세하게 적어냈다. 마지막에 그는 매근의 묵은 식초를 2원첸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요렇게 요 끝부분에 설명을 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하자면 타 수안추 계산해냈다. 평균 매진의成本 우리 정번이라는 단어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6급에 원가를 계산해냈고 详细的列出了列在了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열하다. 어디에 나열했다? 一张红纸一张大红纸 한 장의 큰 붉은 종이에 나열을 했다. 最后他决定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결정했다? 每斤老醋를涨价 1원첸, 涨 1원첸 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단락. 요게 이제 짧지만 한 단락인 이유가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되거든요. 전에는 매 근에 빤원첸 손해봤지만 지금 2원첸을 올리니까 빤원첸을 겨우 이제 벌 수는 있었다라는 말. 之前每斤亏半文钱 손해봤지만 现在涨 1원첸 하니까 也就是每斤能赚 네, 얼마를 벌 수 있었다? 半文钱을 벌 수 있었다. 네, 그리고 7번 단락으로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장부의 항목을 기록한 그 종이를 할 필요 없죠. 바로 종이를 점포의 입구에 붙였다. 한 문장. 다음날 아침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넣어서 이것을 보고 이 상점은 매근 식초에 겨우 빤원첸만 벌다니 정말 실속 있다. 6급 형용사 实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实惠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상점은 비록 가격은 이곳보다 할 필요 없죠. 낮았지만 그러나 맛과 식감 두 개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맛이 리지아의 묵은 식초에 비교할 수는 없었다. 누구를 따라가지 못하다? 비부상 써서 한 문장. 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리지아의 장사도 더 좋아졌다. 요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리나오반 바那张纸 그 종이를 贴在了 어디에 붙였다? 店铺的门口 어려우면 商店的门口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점포 입구에 붙였습니다. 人们看到后 하나 들어가고 원래 없거든요.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보고는 이 상점은 매근 식초에 겨우 이거 하니까 이거라고 생각했다니까 바로 觉得를 앞에 서술어로 써주시고요. 觉得这家店每斤醋只赚半文钱很实惠하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다. 别的商家虽然价格低但是 그러나 口感 맛에 있어서는 比不上李家的老醋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后来李家的生意也更好了 장사도 더 좋아졌다. 네, 이렇게 연결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400자를 보고도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8번 단락입니다. 리지아는 쭉 설명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집 묵은 식초의 뭐를 신용과 명예 중에 신용만 쓸게요. 왜냐면 뒤에도 비슷한 말 신용이 나오거든요. 주제에. 신용을 더 잘 유지하고 보호했다. 유지하고 보호하다 6급 단어 외후 신용, 신유가 되겠습니다. 외후 신유. 요게 한 문장. 그래서란 말이 저는 요렇게 줄이고 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제가 나와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리지아 외후러 뭐를요? 自家老醋的 자기 집 묵은 식초의 신유를 보호했다. 하고 끊어주시고 주제는 그 나왔던 그대로 그래서만 빼고 똑같이 말할게요. 做生意要想뭐 하고 싶으면 走得长远 멀리 가고 싶으면 오래 가고 싶으면
永远要 영원히 뭐 해야 된다? 把 두 가지 诚信和品质 요것도 신용이란 뜻이에요. 신용과 품질을 摆在第一位라고 그대로 외워서 저도 그대로 외워놔서 여러분하고 요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그대로 안 외우면 내가 잘 써서 마무리가 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문장 쭉 8단락 한번 쭉 이제 줄여봤는데요. 요거를 다시 또 단락을 재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1번 단락이 약간 그냥 배경 같은 거였잖아요. 샨시가 식초로 유명하다. 요거 하나는 그냥 빼주시고요. 2번, 3번이 뭐였냐면 리슈프가 광저우에 분점을 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서 경쟁이 심해졌다는 내용을 한 단락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고 4번에서 6번이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을 올려서 조금 더 벌게 되는 과정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주시고요. 7, 8은 그거를 이제 진짜 붙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생기는 거. 그래서 장사도 회복하고 신용도 지키게 되는 결론 플러스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통한 제목, 주제를 통한 제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리슈프죠. 그런데 리슈프만 제목으로 적어서는 좋은 성적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꾸미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은 맨 앞에 소개할 때 2번 단락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니양추匠人 식초 담그는 장인인 리슈프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좋은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뭔가 주제를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주제에서 방금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신용과 품질을 항상 1위에 놔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诚信与品质的重要性 이렇게 하는 주제식의 제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난 시험에서는 쓰기 부분만 쓰기 집중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쓰기가 여러분 제일 힘드시죠? 근데 쓰기도 약간 이게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게 일종의 약간 테크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요. 적중특강을 쭉 모아서 한 5개, 10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